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일찍 예고한 대로 이제 종결 영상입니다. 언제 폭등하고 언제 폭락하느냐. 예. 저번에 1월 초에 호프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복습인데 조금 더 가미가 된 버전업된 내용입니다. 잘 좀 파악 좀 하시고요. 자,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인베스팅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금리하고도 연관이 많죠. 가장.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결정을 어디서 한다? 페드에서 합니다. 가장 핵심이 금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 9일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2월 2일인가요? 1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2월 2일 날. 그래서 지금 요게 좀 현상을 보시면 확률이 많이 줄었어요. 0.25% 올라가는 게.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점도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유지할지와 상담폭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도 이제 예상이 55%, 이것도 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3월까지는 이제 5%까지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래서 아마 금리 결정이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은 반응을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언제 또 올릴 예정이냐면, 시장 반응은 9월 달 0.25%,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 유지하다가 12월 달에 0.5%, 5.5 해서 5.5까지 이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상황. 자, 요 상황을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자, 2000년대와 여기 보시면 2000년 5월 16일까지 여기가 이제 1998년 11월 달부터 2000년 5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이 2001년 1월 달입니다. 다시 2000년 5월, 그 다음이 2001년 1월. 그래서 약 한 8개월, 7개월인가요? 7개월 정도의 그 평탄한 구간이 있었죠. 금리 인상을 멈춘 기간이죠. 그러면서 내렸습니다. 1월달 7개월이군요.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리면서, 자, 언제 멈췄냐면 2003년 6월달입니다. 요거를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이제 표시를 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다시 2003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보시면 2006년 6월달, 그 다음에 2007년 9월달. 상당히 기네요. 6월달, 9월달. 1년 3개월입니다. 동결했던 기간이. 그러니까 요 막대로 보면 요 날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쭉 올리다가 동결하고 내리는 요 시기. 자, 올리다가 동결하고 내리는 요 시기. 그래서 언제까지 내렸냐? 제로금리.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죠. 2008년 12월까지 완전히 제로금리 하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2018년경에 요때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터졌고 지금 올리는 상황이죠. 4.5%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하면 올 말까지는 5.5까지는 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요 근처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산 시장의 하우징, 부동산, 그 다음에 ISM,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핏, EPS죠. 그 다음에 고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흐름은 내려오는 중이고, 얘는 이제 내려올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은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러면 연준의 정책 방향은 이게 얼마 머물러 있을지는 몰라요. 위에 지금
시장의 반응은 뭐냐? 바로 금리 인하할 것처럼 계속 어그로 끌고 이거에 따라서 유동성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네, 계속 올라왔다가 이제 한번 폭시락 반등, 폭시락 반등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횡보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요거에 따른 금리에 따른 뭐를 본다? 네, 호프를 본다. 희망이 아니라 예, 네 가지 팩트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어요? 자, 요거는 non-farm payroll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employment. 자, 그랬을 때 연준의 이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가 동결 기간이었고요. 이때가 금리 인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non-farm payroll은 어떻게 됐냐? 예, 여기 보면 동결 기간에도 반등했다 폭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폭락은 금리 인하 때 내려왔습니다. 저점을 잡고요. non-farm payroll은 자, 여기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들어옵니다. 자, 이때가 닷컴 버블이었고,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금리 동결 상황이었고, 아까 보여드렸죠? 날짜.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폭락을 합니다. 자, non-farm payroll 어떻게 돼요? 네, 처음에 서서히 내려오다가 급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이 먼저 어떻게 된다? 금리를 인하하면 확실하게 부러지는 게 보이고요. 금리를 인하하면 확실하게 부러지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 선제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면서 빠진다. 네,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고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그래서 고용은 예, 금리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00년과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민간 고용입니다. 실제 실업률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자, 금리가 내려오는 기간이었죠.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죠?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여기 내려오는 기간이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죠? 네, 그러면 고용은 아직도 탄탄한 게 맞구나. 아직 금리를 안 내렸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용에 대한 거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고용입니다. 이건 뭐냐? 연속 수당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요때죠? 요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금리 인하 때부터. 자, 여기도 보면 금리 인하 때부터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고용은 탄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쪽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호프 중에서 자, 뭐죠? 요거 신규 오더 ISM. 그러면 얘도 이제 보시면 요때가 금리 인하였죠. 그죠? 그러면 자, 신규 오더는 먼저 빠져요. 네,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먼저 빠지고 자, 금리 인하하면서 얘는 또 올라갔죠. 예, 바닥은 아직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를 보면 이때는 똑같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내려갔어요. 그죠? 잘 보이시죠? 그러면 자, 신규 오더도 지금 뭐가요? ISM 같은 경우는 좀 잘 봐야 되겠다. 올라가더라도 이 신호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 같이 본다. 아시겠죠? employment 요거 보시고 그래서 IS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우징입니다. 예, 하우징 마켓은 이때가 이제 금리 인상인데 그 전에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은 이 하우징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 그럼 어느 때? 이때죠. 이때. 자, 얘는 금리가 자, 올라가고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하우징은 죽었습니다. 금융 위기 때.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꼭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우징 중에 신규 착공이 있습니다. 자, 신규 착공은 닷컴 버블은 이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주택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평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금융 위기 때는
뭐죠? 부동산 버블이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죽었어요. 이때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때 투자를 한 겁니다. 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장을 올라갔어요. 1년 반 동안. 살벌하지요? 그래서 예, 마이클 버리가 중내산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예, 이게 폭락이 오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우징은 선번영 되기도 한다. 부동산이. 자, 그러면 닷컴 버블 때의 나스닥, 그 다음에 현재 S&P 500의 모습, 나스닥과 S&P 500 똑같이 움직였죠. 어느 때? 금융 위기 때.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어떤 급으로 오느냐? 지금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하우징부터 먼저 보실게요. 예. 먼저 빠졌습니다. 시장이. 같이 빠지네요. 하우징하고. 예. 빠졌죠? 빠졌죠? 빠지고 있죠. 나스닥, S&P 500, 하우징. 뭐랑 비슷하죠? 지금 보니까. 금융위기랑 비슷하네. 버블은 버블인데 확실히. 맞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무슨 버블? 올 버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게 빠지는구나.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바닥을 칠 때, 지금 현재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신규 착공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칠 때가 거의 주식시장 바닥이겠네. 그러면 이 하우징은 상당히 스타트, 착공 건수는 시장과 연관성이 무지하게 많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요거는, 네. 자, 하우징 마켓 그냥 인덱스입니다. 보실래요? 자, 얘는 더하네요. 살짝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죠? 그래서 하우징 마켓,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이 하락하다 반등까지 같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체크 포인트. 네, 그래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뭐라고요? 이때랑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 그래서 ISM, 네. 자, 또 보겠습니다. ISM이 어떻게 빠지나? 네, 같이 빠지네. 그죠? 그러면 어디랑 비슷해요? 금융위기 때랑 거의 비슷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복합 버블이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ISM도 같이 빠지네. 부동산 ISM, 호프 중에서 HO가 빠지고, 자, 프로핏은 지금 반영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뭐죠? 네, 고용입니다. 자, 고용은 아직 멀었죠. 네, 보시면. 네, 이때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살살 올라오고, 살살. 예, 살살. 그죠? 그러면 본격적인 폭락은 남은 거죠. 자, 이때도 제가, 이때 위기 때도 보시면, 네, 어떻죠? 폭증을 하면서 폭락을 하죠. 폭증을 하면서 폭락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엔 뭐다? 연속수당 실업 청구 건수나 고용에 관한 게 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가 남은 거죠? 예, 폭락이 남았다. 어차피 하우징과 ISM 제조업 그쪽은 같은 동향을 하고 있고 지금 얘는 아직 안 뜨고 있으니까 얘가 뜨는 그 시기에 맞춰서 뭘 한다? 폭락을 할 것이다. 연준이 그걸 조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네, 실제로 고용입니다. 실업률 마찬가지죠. 제가 폭증을 할 때 폭락을 했고 얘도 폭증을 할 때 이때 금리 인하. 자, 그러면 이때가 금리 인하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고 금리 인하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러면 결국엔 연준의 원하는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와서 뭐가 온다? 예, 얘가 폭증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팜 페이롤. 자, 얘도 마찬가지였죠. 얘는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확실하게 내려왔고.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현재 어떤데? 20만 건입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얼마다? 20만 건. 네, 22만 3천 건. 논팜 페이롤. 그러면 이 논팜 페이롤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좀 줄이고 네, 자,
요렇게 돼야 되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그러면 결론, 고용시장에 뭐가 생겨야 된다? 실업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몇 %까지 가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헛꿈꾸고 있는 거죠. 네, 연준이 원하는 건 이건데. 그래서 앞으로 금리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페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금리가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자, 언제까지 아까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도 보셨듯이 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있고 내려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연준의 정책은.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다 뭐가 일어났죠? 마켓 크래시가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 따라서 고용과 임금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셔야지만 정확한 시장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목을 조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고금리를 유지하고 QT가 진행되는 이상 지금 자산시장,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예, 이 의의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반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 요즘 가끔 와갖고 네가 틀렸네 맞았네, 이건 틀렸네 맞았네 문제가 아니라 내 생존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 어그로를 어떻게 여기서 자 상승한다는 대세 상승이라는 그 터무니없는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왜? 지금 마지막 파이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민스키 모먼트에서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폭락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이 난무하는 이 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호프 지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 사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하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호프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거고요. 예, 우리는 그 억울하게 매맞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폭등과 폭락 그거에 대한 종결입니다. 한 번에 큰 크러쉬가 남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다. 예, 공부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네, 긴 호흡으로 시장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코스피 우리나라 장은 안 열리기 때문에 요걸로 오후쯤에 올려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미국 선물 상황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한 연휴 되시고요. 자, 편안하게 제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